우리 또 ICD 리포트를 작성하신 우리 퀀트K 리서치 연구원 분과 함께 ICD에 대해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크레이지빵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애미야, 사과 좀 깎으라. 그래서 삼성의 며느리 ICD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일단 OLED 자체에 지금 현재 시장에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삼성이 투자를 15K밖에 안 한다고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네.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한 30K까지는 그래도 올해 발주가 나오고 네, 거의 확정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단지 우리가 여기 30K, 15K 요것만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바라봐도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ICD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 그 대표이사는 이승호고요. 이분이 2020년에 이승호님, 네. 예전 LG 반도체 생기원 출신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2000년에 ICD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설립을 해서 2006년에 최초로 OLED 장비를 건식 시각 장비를 개발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2010년에 삼성과 구매 조건부 과제로 공동 특허로 국책 과제로 5.5세대 건식 시각 장비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식 시각 장비라고 하면 결국은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깎는 장비를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깎아라. 네, 맞습니다. 이 사과가 결국에는 이제 애플의 장비를 애플의 그런 어떤 디스플레이 OLED로 좀 전환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ICD랑 그리고 삼성이랑 애플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이런 부분들 좀 이제 한번 짚어주시면. 예, 일단 삼성과의 관계를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때 이제 조건 구매부 과제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납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력은 OLED 시각 업체 중에 가장 좋았지만 네네. 그 단점이 있어서 이때 5.5 세대를 납품을 한 이후로 독립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2014년에 6세대의 장비를 개발을 해서 삼성에 납품을 하면서 그 이후로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LG와 TMR, BOE, 중국 업체들에 모두 납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사실상 삼성뿐만이 아니라 LG도 그렇고 중국 업체까지 어쨌든 ICD에 좀 이렇게 고객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시장 어쨌든 삼성 그 시각 장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삼성전자에서도 최근에 이제 공시를 내고 이제 뉴스로 나왔지만 캐논 도키랑 이제 끈끈한 어떤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캐논 도키랑은 어떻게 관계가 좀 어떻게 되는지. 토키랑은 이게 이제 개발하게 되면서 또 2016년에 증착 물류 시스템을 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네네. 회사가 플라즈마 기술을 생각보다 잘 다루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각을 하다가 증착 쪽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토키 쪽으로 물류 시스템을 납품을 하게 되면서 네네. 토키 쪽 증착 물류 시스템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ICD가 좀 애플의 동향을 토키를 통해서 좀 듣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증차 장비 같은 경우는 캐논 도키 외에는 아예 쓰지를 않고 있죠. 그 원래 이게 시장에 알려진 내용인데요. 네네. 원래 작년에 삼성이 토키 장비가 너무 비싸서 네네. 수율 문제도 있고 한 절반 조금 넘는 가격에 일본 알박이라는 업체와 네네. 풀컷을 개발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애플 쪽에서 하프컷으로 변경해서 토키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네, 삼성은 그래서 이제 단가를 낮추려고 시도를 했지만 애플의 입김이 작용을 했다.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애플이 엄청난 고객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IT 기기가 사과를 달고 있느냐, 그렇죠. 사과를 달고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스타벅스에서도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과랑 그램 정도는 들고 가야 스타벅스 출입이 가능하다고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 정도로 어쨌든 이 애플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IT 기기에 대한 캐파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이 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후발주자들이. 네, 그렇죠. 이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사실상 디스플레이 업체들 전반적인 얘기인데 개별적인 기업들보다는 결국에는 이 애플의
OLED, IT 기기 OLED 전환에 따른 전방 시장이 정말 대폭적으로 좀 확대가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좀 시장에서는 자꾸 삼성이 15K, 30K만 너무 집중을 하는데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써놨듯이 첫 번째 아이패드 프로 모델만 24년에 OLED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쵸. 그 이후로 26년, 27년에 모든 아이패드와 네네. 맥북 프로에 아이맥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된다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또 애플 제품들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쵸? 근데 이제 뭐 사실상 지금은 통상적으로 IT 기기라는 것들이 수요가 지금 애플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퀘스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너무 또 설레발 쳐가지고 또 이제 너무 또 이제 기대감에 너무 땡겨 올리지는 건 아니냐.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최근에 주가는 기대감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네, 다시 다 내려왔죠. 다시 또 이제 좀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어쨌든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전반적인 그 뭐랄까요 디스플레이 업계 자체적으로 좀 이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사실상 여기 이제 리포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제 이 첫 번째 페이지라고 보여져요. 첫 번째 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어딜 가나 모든 이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이제 두괄식이라든지 종괄식, 미괄식 이렇게 해서 좀 써놓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네네. 애플에서 어쨌든 24년부터 29년까지 계속적으로 IT 기기를 전부 다 OLED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비리서치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2027년까지 연평균 한 40% 정도, 약 39%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연평균 한 35% 정도. 성장이 나오고 있죠. 30%에서 35% 정도. 예,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반면에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디스플레이는 너무 많이 뒤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양치기 소년이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좀 이제 시장에서 좀 이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현장은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ICT만 둘러본 건 아니니까. 네. 전반적인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LG 쪽을 대응하시는 분들은 네. 틀렸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고요. 네네. 삼성 쪽만 또 대응하시는 분들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워낙 극비리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투자도 좀 조심스럽게 진행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가 안 들어가는 업체들도 많더라고요. 어디는 15K로 끝날 거다. 네네. 어디는 우리 30K까지는 무조건 본다. 이런 식으로 네네.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업체도 좀 이렇게 선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30K는 확정이지 않나 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삼성. 결과적으로 그럼 시장에서는 30K 정도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생각하는 거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삼성은 30K고 나머지 두 업체가 15K 정도는 따라오지 않을까. 네, 나머지 두 업체라고 한다면 이제 B사랑 L사. B사랑 L사 정도. 네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사가 B사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게 LCD 때도 그랬고 삼성도 그렇고 B사가 지금 투자가 정부 때문에 밀렸잖아요. 원래는 이게 증착 장비가 B사가 증착 장비 스케줄 때문에 처음에 밀렸던 거거든요. 네네. 정부에서 승인이 났었는데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또 니네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노이즈가 생겨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L사도 투자를 하려고 했었다고는 들었는데 사실 애플 입장에서는 B사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사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L사를 좀 밀어주려고 하고는 있는데 네네. 워낙 L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없으니까 눈치를 B사랑 이렇게 좀 타이밍을 보면서 B사보단 빨리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이게 좀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네네, 그쵸. 이제 그 누가 먼저 받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삼성이 먼저 신호탄은 쐈고, 예, 맞습니다. 삼성이 신호탄도 쐈고 최근에 또 삼성의 어떤 SDC의 지금 그런 모습을 보면 최근에 이제 가지고 있는 SFA 자사를 좀 팔았어요. 네, 맞습니다. 주식을 좀 이제 팔면서 오히려 돈을 더 끌어모으고 있는. 네,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올해는 어쨌든 뭐 한 30개 정도 되겠지만 내년도에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2년도에도 투자를 하려면 어쨌든 돈이 필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총알들을 좀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또 의구심이 좀 이제 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추적이 좀 필요하죠, 그래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30-15라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게 결국에 들어가는 게 내년 상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들어가고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추가 발주가 나오면 그 물량은 내년 하반기에 들어가거든. 네네. 그러면 과연 애플의 물량에 맞춰서 지금은 30이지만 그걸로 초기 물량을 대응을 하고 그 후에 물량을 대응을 과연 지금 투자 규모를 할 수 있는가? LG가 지금 제가 알기로 6세대가 약 30K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기사들에서 나왔던 거는 LG가 그거 가지고 애플의 뭐 33%를 점유율을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저는 좀 그 생산 능력에서 좀 의문이 들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6세대, 뭐 8세대, 7세대 뭐 이렇게 세대들이 나오는데 좀 이제 혹시라도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사실상 원장 크기에 따라서 예, 원장 크기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6세대는 원장이 좀 작고 7세대는 좀 더 크고 8세대는 엄청 크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중대형 패널이 이제 8세대. 네, 맞습니다. 인 거죠. 초대형 패널이 아니는 중대형 패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내부적으로도 지금 기존의 6세대 쪽을 그리고 LCD 쪽을 OLED로 좀 전환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LCD 전환이 아니고 OLED를 좀 전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LCD는 전환을 하게 되면 네네. 신규 투자랑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래서 OLED 쪽을 어떻게 하려는 네네. 것 같은데 아,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계속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전달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30K 정도로 지금 이제 약간 조금 이제 다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이 되려면 어쨌든 내년도 상반기에 나오는 애플의 OLED 제품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나오는 이번 아이폰 15 제품이 얼마나 흥행을 하느냐가도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폰 15도 이번에 OLED 제품 네, 맞습니다. 탑재가 되죠. OLED 제품.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또 카메라도 전면 카메라가 탑재가 되면서 뭐 LG 노텍이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쪽도 이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 제품들이 어떻게 팔리는지에 따라서 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이제 굳이 뭐 애플 말고 또 삼성 말고 또 다른 또 고객사들 동향은 좀 괜찮? 네, 지금 중국 쪽은 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서 네네. 일단 그 비전웍스랑 TM마 쪽은 OLED 8세 투자를 아직 계획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네네. 예. 그럼 거의 한국이 많은 물량들을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한국과 중국 업체는 BOE 정도만 그죠, 비싸가 BOE죠. 네, 일단은 L사 LG 디스플레이가 써 있고. 네, 초기는 BOE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올해 계획에는 중국 업체는 BOE 정도만. 네네네네. 네, 근데 그게 투자가 올해 이루어질지 내년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죠. 캐논도 기증찾기를 네, 증착기 문제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것도 있고 삼성이 투자 스케줄을 밀어버려서 네네. 그 부분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계획보다 연기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장비를 업체들이 제작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한두 달 정도 연기가 돼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가 이제 뭐 이제 RCD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디스플레이 산업도 결국에는 장치 산업이고 장비 산업인데 그렇다면 이제 사이클 주식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 이제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어쨌든 기대감 때문에 살짝 좀 반등을 했다가 다시 좀 누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사이클 측면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진입해 볼 만한 그런 사이클의 초입부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문제는 이 사이클이 끝날 때쯤에 그리고 결국 이제 2024년도 한 상반기 그 이후로는 투자를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새로 좀 이제 이런 사이클을 회사에도 고민일 것 같아요. 이런 사이클 주식의 어떤 꼴을 탈피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을 것 같은데 새로 준비하는 그런 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예, 지금 일단 OLED 쪽으로도 하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4년 말에 네네. 10세대 공장을 증설을 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포인트 3인데 2로 나네요. 이거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0세대 공장을 ICD가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10세대요? 예, 그러면 그게 24년 말쯤에 말이나 중순에 완공이 되거든요. 내용들은 여기 뒤에 예. 나와 있죠. 자세한 내용들은 또 저희 여기 안 적혀 있습니다. 증설은. 그런가요? 네네. 네네. 그러면 대형 TV 시장도 그때 투자가 이루어진다. 대형 TV 시장이 지금 이제 LG 쪽에서 어쨌든 패널을 좀 받아가지고 삼성이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대형 TV 시장이 좀 그때쯤이면 개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 그래서 지금 ICD가 증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이게 ICD가 대표이사님이 반도체 출신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2016년 이후로
사이클이 끊겨버려서 네네. 거의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맞아요. 2016년 이후로 뭐 작살이 났죠. 정말 예, 디스플레이는. 네. 그때 ICD가 원래 시장 점유율을 80%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때 투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50%까지 하락을 했어요. ICD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네. 항상 7, 80%의 점유율을 가지고 오다가 주가도 50% 박살났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네. 그 당시에. 2018년에 네네. 반도체 자회사를 분할을 합니다. 아 예. ICD 머티리얼즈라고 네. 분할을 해서 반도체 장비를 개발을 해서 네네. 2021년부터 테스트 장비들을 고객사들이 넣기 시작. 2021년도. 네. 예, 예.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나는 반도체 쪽. 네, 그래서 신사업으로 반도체 쪽을 진출을 했고 또 이제 BSG 머티리얼즈라고 네네. 음극 활물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때 그 전환사채를 발행한 돈을 가지고 이 회사에 투자해서 2차 전지 음극재 장비 쪽으로도 진출을 하려고 투자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워낙에 그동안 디스플레이라는 산업 자체가 정말 속된 말로 쩔어 있었기 때문에 뭐 많은 기업들이 망했어요. 네, 너무 많이. 지금도 막 죽어가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약간 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선별적인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탈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2차 전지 장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서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좀 그 전환을 좀 빨리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가가 막 날아가고 있는데 반면에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여전히 좀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전환을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착살이 나고 있죠. 예, 그런 쪽은 이제 좀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전환을 그래서 못한 이제 뭐 기업들은. 그런 네. 부분들은 잘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지금 이제 그렇다면 ICD가 어쨌든 뭐 2차전지 장비 쪽 그리고 뭐 또 소재 사업도 충분히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소재는 진출 안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소재는 여기 BSG 머티리얼즈가 워낙 잘하는 분들 두 분이 모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맡기고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삼성 SDI에는 물건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스트 제품이. 역시 삼성의 며느리라서 예. 네네. 그리고 이제 LG 쪽은 퀄 테스트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잘 들리는 이야기로는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근데 이제 음극재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개화를 예, 안 한 시장이라서 예, 맞습니다. 뭐 시간이 아직도 많이 걸리죠. 네, 맞습니다. 이런 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2025년 정도 네, 그 정도는 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좀 이제 가시화가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혹시라도 요런 또 기대감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이제 일부 우리가 또 예, 맞습니다. 쳐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너무 이제 먼 미래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단 디스플레이 관점에서 24년도 상반기 애플의 OLED 제품들이 좀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뭐 ICD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디스플레이 전체 업종들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SDC 쪽으로 디스플레이 업체들 좀 주목하자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업체들이 전반적인 요런 이제 어떤 현재 시장의 시각과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사이클과 그리고 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또 이제 뒤에 쭉 이제 나열을 해놨으니까 저희 이제 퀀트키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 관련주 우리 ICD 그래서 삼성의 며느리로서 앞으로 좀 이제 성장할 수 있을지를 기대하면서 트래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과거에 최근에 어쨌든 디스플레이가 어쨌든 좀 약간 좀 그 뭐랄까요 기대감으로 올랐었다가 그 투자 공시가 나오면서 싹 빠져버렸어요. 네. 이제 ICD 같은 경우는 좀 싹 빠져버린 것 중에 좀 과하게 빠졌죠. 그래서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시비 물량이라든지 기존에 물량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시비가 그때 2016년 이후에 회사가 힘들어져서 네네. 180억 시비를 받았던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 이제 50억이 전환이 됐거든요. 네네. 그 물량이 매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180억 중에 네네. 50억이 나왔고 130억 그죠? 135. 네네네 130억 중에 80억은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50억이 남았거든요. 네네. 그럼 이거는 이 사람 이제 시비를 받아갔던 사람들이 10월 말까지 행사를 해야 됩니다. 10월 말이요. 예, 그러면 그 전에 회사 측에서는 11,000원이 넘어가면 네. 시비 발행자들이 이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매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게 180억이어서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했는데 80억을 회사에서 사가고 네. 50억은 어느 정도 매도가 나왔고
네. 남은 물량이 한 5, 60억 정도면 현재 시가총액 2천억이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적용하지 않을 것 일단은 같습니다. 현재 오늘 주가가 11,220원 현재 주가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분들은 다 수익 구간이시네요. 예, 이제 50억에서 60억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매도를 할 거다. 그렇게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100%랍니다. 100%라고? 예, 런 할 거라고. 네네. 왜냐면 16년부터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네, 10월 말입니다. 네네. 왜냐면 16년부터 투자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벌써 6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냥 빨리 그냥 수익 실현하고 그걸로 다른 거 더 못 기다린다.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HB 그룹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9월달 말에 좀 12 물량이 좀 나올 게 또 있고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네, 다 시비를 좀 땡겼던 것 같아요.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라도 받아서 그때 살아남은 당시에는 기업들이 그걸 대단한 받지 겁니다. 않으면 죽음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들이 그렇게 12 물량들이 특히나 디스플레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9월부터 10월달에 많은 이제 12 물량들이 있다는 점. 저희가 또 그것들은 따로 정리해서 디스플레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주실 거죠? 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그 11월 달에 스팟노트 자체적으로 발행했던 게 있거든요. 예. 거기에 보시면서 지금 내용이랑 트래킹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 있나? 이런 것도 좀 네네.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엔투 쓰셔도 되고 이제 퀀트K 쓰셔도 되고 ICD 검색하시면 저희 이제 뭐 컨콜 탐방 이쪽에 있나요? 리포트에 여기는 저게 안 나오는구나. 저기로 봐야 되겠네요. 네, 퀀트키로. 퀀트키로. 에인트가 좀 이제 저 탭을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검색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탐방해서 추적해왔던 내용들이 네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11월달에 나온 거. 지금이랑 상황이 한두 달 연기됐지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확실히 토키랑 교류를 하니까 네네. 정보가 좀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같이 좀 이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스플레이 업계 그리고 이제 ICD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어쨌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애플 관련해서 이런 수주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그 기간 다른 쪽에서는 ICD 실적을 올해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작년보다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쵸. 이게 장비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출 인식 타임 때문에 네네. 찍히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서 네네. 실적이 기업이 안 좋아서 실적이 빠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주가 얼마나 내년에 나올 것이냐. 네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올해 빠진 만큼 내년에 더 폭발적으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도 좀 꼭 참고하셔서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장치 산업이고 장비 산업이다 보니까 사이클 투자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직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는 기대감조차도 안 왔다. 네. 약간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요번에 지금 반도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이 반도체 그 HBM 공정 사실상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확정됐다라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HBM에 H만 묻으면 그냥 날아가는데 내년에는 이제 OLED 관련주들도 OLED에 O만 붙으면 날아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또 기대하면서 또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들이 요번 이제 애플의 이제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좀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발전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또 이제 우리의 계절도 좀 따뜻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천천히 어쨌든 이제 뭐 이제 10월달, 9월달에 뭐 12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이 뭐 이제 ICD도 어쨌든 올해는 영업이익 적자. 네, 올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이제 판단하시면서 투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투하세요.